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오랜만에 베네수엘라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51번째 주로 다시 편입을 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와 우리는 독립된 국가인데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냐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하지만 베네수엘라 현지에서는 이러다가 정말로 이거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좀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뭐 석유를 중심으로 한 이 자원 문제 때문일 텐데요. 자, 이 베네수엘라 논란 이 문제에 아시아경제국제부의 이현호 기자와 함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호 기자,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 이거 뭐 처음 한 거 아니잖아요. 전에도 여러 번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독 좀 화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아무래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했던 이야기라 시점이 독특하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에 이란과 함께 이제 석유 대부분을 중국에 판매하던 국가였는데 이런 발언 자체가 중국의 어느 정도 압박성 멘트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또 이번에 이제 원래 중국의 제재를 받고 입국 비자가 안 나왔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갔습니다. 네, 가면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될 때 입었던 그 제육복을 입어서 맞아요. 또 그런 사진을 공개하면서 또 화제가 됐는데요. 네네. 아마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베네수엘라 편입 자체만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중국 방문을 앞두고서 중국을 어느 정도 압박하려는 그런 수에서 벌인 게 아닌가 해석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이 이란과의 전쟁에서의 종전 문제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좀 더 중국을 좀 강하게 압박을 해서 중국이 너네들이 좀 역할을 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좀 미국에서 강하게 보내고 싶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또 이란 문제도 걸려 있지만 대만 문제도 걸려 있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걸려 있고 네. 여러 세계 정세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초반에 기선을 좀 잡으려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든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실제로 지금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독점 판매를 하면서 굉장한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미국으로의 편입이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진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 봉쇄되면서 대체 석유 판매지로 미국 석유가 지금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인데 이게 베네수엘라의 중진류가 이제 미국의 경진류랑 섞여서 정유 제품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이제 51번째 주로 편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네수엘라에는 40조 달러가 넘는 석유가 매장돼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나간 다음에 베네수엘라에 좋은 일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베네수엘라가 지금 석유 수출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의 석유 대기업들이 지금 새로운 유전 개발도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거를 지금 표현하는 걸로 그리고 미국의 이득이 커지니까 편입하고 싶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군요. 근데 베네수엘라 정부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황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는 독립국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그 체포된 이후에 베네수엘라의 요즘의 상황이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베네수엘라 정부는 물론 표면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뭐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논의도 없었다. 그런 입장은 밝혔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베네수엘라를 과연 이제 독립국가로 바라보는 게 맞느냐 이런 지금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표면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석유나 자원 수입 그리고 그런 독점 문제 등 이외에 별다른 정치적 개입은 이제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 이후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방문을 했었고 그 이후부터 베네수엘라의 각 부처마다 미국인 고문이 배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부처에다가 미국인 고문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 심어 놨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국가 실무는 사실상 이 미국인 고문들이 이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이제 베네수엘라 내각이 표면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허수아비 정권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일각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뭐 구한말 역사 시간에 많이 나오는 일제 침략기의 고문 통치 시대 이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도 거기가 미국인 고문, 뭐 러시아인 고문 등이 쭉 그 우리 내각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의 개입을 환영했던 베네수엘라 야당 쪽에서도 이제는 빨리 대선을 치르고 새로 이제 아예 새 정권을 세우자. 그리고 미국인의 고문 정치는 끝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델시 임시 대통령 내각이 이거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원래 베네수엘라 헌법에는 대통령 유고 시에 90일 이내 대선을 해서 새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델시 임시 대통령의 주장은 마두로 대통령은 죽은 게 아니다. 미국에 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아직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대선은 치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은 마두로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임시 대통령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그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잡혀갔는데 그것도 참 그 대행 체제로 그냥 가고 있다는 것도 그냥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현재 델시 내각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이 지금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다. 이 입장을 갖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마두로 대통령이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베네수엘라로 그럼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마두로 대통령이 임기 내에 돌아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오히려 지금 델시 내각 체제가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행 체제로 그냥 끝까지 할 거다. 일단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치러서 이제 재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계속 그를 대통령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행 체제가 이어간다면 그의 임기가 끝나는 2031년까지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래도 마두로 대통령이 2031년까지 과연 재판이 끝날 것이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베네수엘라 정부에서는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자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재판 비용도 자기네가 되겠다고 하고 변호사도 선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타국 지도자가 이제 갑자기 다른 나라에 끌려와서 외국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는 이게 사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 혐의들을 적용을 해서 체포는 했지만 법원에서 이게 강한 처벌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 공방 내용이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3심까지 가면 마두로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끝나지 않을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마 임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미국에서 재판을 받다가 어느 정도 감형을 받거나 아니면 벌금형 정도에 처해진 이후에 베네수엘라로 돌려보내지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시나리오가 아주 유력하게 검토되는 이유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주된 목표가 베네수엘라의 뭐 정치 개혁이나 정권 교체 이거보다는 자원 확보에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자원 확보가 목표면은 차라리 지금 같은 델시 내각 체제가 유지되면 될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지금 델시 임시 대통령도 그렇고 내각 인사 전부가 마두로 내각대의 사람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현재 정권이 무너지면 바로 이제 마두로 독재 정권의 앞잡이다. 그리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미국에 복종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에 2031년까지면 이제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대부분의 원유 개발, 휘토류 광산 개발 같은 자원 이권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선거도 거의 친미 야당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1년까지는 이 상태를 지속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 최선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베네수엘라 안팎에서는 과연 2031년 이후에 미국이 우리를 놔줄 것인가? 그리고 정말로 이러다가 식민지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전에 이제 구한말로 치면은 거의 을사보호조약 체결 직전 상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6년에 걸친 고문 정치가 계속되면 대미 의존도가 높아지다가 정말 하와이처럼 편입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좀 미국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베네수엘라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주변국들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어느 순간에 또 미국이 갑자기 우리나라 침공해가지고 누구를 잡아간다거나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발휘한다거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중남미 지역 향후의 어떤 전망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당장은 지금 이란 전쟁이 아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남미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좀 옅어진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중남미 주요국의 직간접적인 간섭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벌써 미국이 쿠바 쪽에 대화를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 예. 이게 정말로 평화적인 무슨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군사작전이 시작되긴 그런 이야기인지 아, 일단 대화하자고 해놓고 이제 또 갑자기 뭐 공격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사실 베네수엘라나 이란도 전부 시작은 대화 요청에서 이제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네. 협상 도중에 이게 엎어진 이후에 뭐 전쟁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중남미 여러 나라들의 정권 운명이 이제 차례대로 결정될 걸로 보여지는데 미국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타국 정권에 계속 개입을 하고 필요하면 사실상 식민지처럼 관리에 나서는 이게 관행화가 되면은 네. 이제 과연 미국만 이것을 할 것이냐 이런 네. 문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러시아나 중국 다른 강대국들이 뭐 자신들의 국익과 연결이 되면은 이런 약소국들을 무력을 동원해서 이제 침공을 하거나 아니면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국제 관계는 뭐 국제적인 어떤 연대 문제나 국제 질서의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미국의 또 이란과의 전쟁 이런 전체적인 양상들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또 이 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더더욱 또 주목이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